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 위기의 자유민주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태평성대의 개념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 당과 저 당 또 다른 사람들이 입후보하여 그 중에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끄는 5년도 대한민국의 근본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낙선한 사람이 참 아깝게 낙선했지만은 그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나라에 큰 변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선거일 경우에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으로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자유민주 세력으로 탈환해오는 정권 탈환의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질서를 신봉하는 세력으로 이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된다는 선거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헌법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그는 헌법에 서약하고 취임사를 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용한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적당한 인물은 반드시 기용해서 주요한 자리에 맡기겠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 광화문 광장에서 또는 남대문 시장에서 청년들과 상인들과도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은 이 모두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 임기 말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에 대한 탄핵 사유는 켜켜이 쌓여있어요. 본드로 상권 분립 완전히 훼손했지요. 대법원을 장악했지요. 정권 실세와 그를 향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등 많은 부패 사건, 대통령과 실세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을 연기하고 덮고 수사를 미기적거리고 검찰을 하수인으로 완전히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마지막 신년사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가 많은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여 제도화했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죽이고 유령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가 공수처가 지금 어떤 행태를 부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은 태연하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이런 뻔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국가안보면에서는 철저하게 평양 발악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꽃길을 열어주는데 광분하였다 한자로 미쳐 날뛰었다. 동의하십니까? 미쳐 날뛰었다. 2018년 4월 27일 그해 9월 19일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군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 20km까지는 그 상공에 공군기가 정찰할 수도 없고 그 비행을 금지하는 완전히 휴전선 일대의 무장을 실제로 해제하는 이런 군사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부터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결의 제재 완화,
그리고 종전선언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할 말은 하고야 말아요. 2017년 9월에 구라파를 가가지고 독일, 프랑스, 영국 최고 지도자를 만났어.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에 도움을 달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아주 외면을 당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제재를 완화할 것을 건의한 문재인 앞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국의 메이 총리는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이상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이상한 놈이다 이게.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꿈에도 두지 말고 북한에 대한 핵 폐기를 압박해달라고 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해달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여러분, 종전선언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 한국, 북한, 중국 4개 교전 당사국이 모여가지고 우선 전쟁 책임을 따져야 돼. 남침 전쟁이다 이거. 배상 책임을 따져야 돼. 북한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5만 명이 넘는 국군 포로가 납치되어 있는데 그 생사가 알 길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 이것을 다 포괄해가지고 평화협정으로 맺어지면 그것이 종전선언인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정치적 선언으로 종이 쪽지 종전선언이 이들이 골몰하는 이유는 이것이 평화쇼으로 그들의 치적으로 그들의 그대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로 종전선언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음 달 북경 동계올림픽에까지 무언가 이 종전선언을 지금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런 미친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이 만일 된다고 한다면 평화협정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권 의도대로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화문 광장이 민노총 정교조동 극좌파에서 장악이 되고 그래야 거기에는 미국 대사관을 향해 가지고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유엔군 미군은 물러가라. 언제까지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광화문에는 미 대사관을 점령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됐는데 평택에 왜 미군이 있느냐. 데모를 하고 습격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 대통령 때 이란의 미국 대사관이 약 4년간 점령당한 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극좌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종전선언은 바로 즉각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길을 열어주는 이 선언인데 불구하고 이게 많은 국민들이 아까 정관 목사님 말씀대로 20, 30대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다시 5년 동안 연장된다고 한다면 여당 후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극악한 잡초, 극악한 미친놈입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놈입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가 여러분 이재명 게이트라고 동의하십니까? 그가 주범임을 동의하십니까? 9월 14일을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군 이래의 최대의 수익을 내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내가 설계하고 집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입을 닫고 동문서답하는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의 측근 유동규는 자살 미수를 했고 성남은 개발본부장 유한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로부터 약 이틀 뒤에 개발본부 처장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는 시신의 더미 위에 죽음의 계곡 위에 피어오른
악마의 존재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를 듣기 위해서 매일 여기 가서 심지어는 발모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는 황당한 공약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미친 개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한 짓을 할 것이다. 더한 짓을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친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더 강화할 것이다. 지난주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종전선언 반대하는 것만 쳐들어가지고 야당 대통령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반대하는 것을 따라서 반대하니 야당 대통령 후보는 친일파요 매국노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이란 자입니다. 이재명의 논법대로 하면 저와 정광훈 목사님은 영락 없는 친일파 매국노가 되고 박수를 친 여러분 모두도 친일파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친일파 매국노 처벌법에 요런 조항도, 종전선언에 반대한 자 요런 조항도 넣을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부 주사파 김정은 정권을 이제 3월 9일 날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종식시킬 도구로서 제1야당과 제1야당 후보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조금 수습되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등 첩첩산중으로 이 우리가 도구로 바라다보고 있는 이 야권 세력의 중심 세력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와 성당에서, 불교 신자는 사찰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을 한 곳으로 모았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종식을 위해서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3년 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이래에 100만 명이 넘는 최대 인파를 모여가지고 이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이미 작년에 이 정권은 무너졌을 텐데, 코로나 덮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밑으로 3년 전에 8.15 광화문 광장의 그 열기는 살아있고 이것을 지도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과 연합국 국민들에게 하느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말을 끝내고자 합니다. 1940년 5월 28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히틀러 군대가 불란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 서북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그래요 불란스의 서북쪽 항구 덩케르트 항에 영국군 22만 명, 프랑스 등 연합군 11만 명, 33만 명이 독일의 전차군단과 폭격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철수작전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덩케르트항 150km까지 진격해 온 상태입니다. 런던의 전략본부에서 처칠 수상이 전략회의를 했는데 군 지도자와 정보 책임자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33만 명을 무사히 철수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를 수송해낼 함정도 부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는 BBC 방송, 그때는 텔레비가 없을 때입니다.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영국 국민 그리고 연합국의 국민 여러분, 덩케르트에는 우리의 장병 33만 명이
히틀러의 전격 작전에 노출돼 가지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기적 없이는 이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없습니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사찰에서,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장관은 장관대로, 수상인 저도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눈물머리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프랑스 서북부 쪽에 여름철이 아닌데도 태풍 비슷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50km까지 접근했던 독일군이 그 독일군 진격로가 흙탕물이 돼가지고 전차 탱크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폭격기가 비가 오고 구름이 낀 바람에 폭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일주일, 그 기적 같은 일주일에 33만 명의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전원 영국 본토로 철수시킨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9일 처칠 수상한 전쟁 2차전 회고록에서 이 2차전 회고록은 문학작품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처칠이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전쟁 회고록에 그때 철수작전이 성공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3년 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역사 이래의 최대 인파를 모았던 정광훈 목사가 지도했던 그 기적, 이걸 지금 3월 9일 날까지 이걸 재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염원하여 한 곳으로 종북 주사파 친김정권을 종식시켰는데 힘을 한 군데로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